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등이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떤 코인을 잡아야 내 잔고가 두둑해질지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일단 업비트를 보면은 알트들의 회복이 조금 괜찮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추세에서 그냥 리테스트하는 자리로 이 알트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일단 좀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반등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 알트가 이제 더 이상 오르는 게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 말이냐, 저점은 계속 높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조금 덜 오른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주봉상에서의 7 이동평균선 있죠? 얘가 이제 65,0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EMA랑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65,000 구간을 요번 주봉에서 뚫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된다면, 이 상태로 요번 주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65,000 정도까지를 찔러주는 이 리테스트가 한번 다음 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양봉을 연속으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봉으로 음봉 한번 나온 다음에 여길 주고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주봉으로 양봉을 찍듯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두 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좋은 구간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리테스트의 도지형 캔들이나 이런 간단한 음봉 같은 걸 주거나, 아니면 연속으로 양봉을 쓰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1차 익절 정도는 이제 할 만큼 잘 올랐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신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내가 좀 흔들릴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분할 매도 하는 게 맞습니다. 미리 오를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이제 리테스트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이게 이제 주봉으로 가면 또 그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음봉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양봉이 큰 거 나오면서 다시 67,000 구간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좋은 구간이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여기서 잡았으면 이 구간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못 잡고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은 이 리테스트 구간에 털렸을 거고, 여기서 오를 때 넉넉히 바라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잡은 사람들은 또 여기서 털리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자꾸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런 데서 잘 잡아놓으면 그냥 내가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것마저도 좀 힘들다는 분들이 좀 계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힘들어도 결과물이 남아있는데 사고 팔고 하다 보면 한 번 삐끗하면 이런 데서 미스가 크게 나게 되면은 결국 내가 이때 잘 팔았더라도, 혹은 이때 잘 팔았더라도 개수상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좀 더 회복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세일을 보면 알겠지만 나쁘지 않은 추세를 기록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회복이 뭔가 더딘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린 상태고, 근데 몇몇 좋은 애들이 있어요, 회복이. 솔라나 같은 애들도 보면은 회복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진짜 괜찮은데, 알트들 중에서 나머지 코인들을 보면은 뭐 이런 애들도 조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폴리메시에는 차트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이도 세이랑 비슷한 개념이고, 항상 불수세미 아시죠? 그리고 스택스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이고,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뭐 트렌디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AI, RWA나 뭐 이런 애들 보거나, 온도도 되게 괜찮거든요, 회복력이. 그리고 솔라나 이런 애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뭐 아발란체 얘도 차트 보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뮤터블이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폴리메스나 뭐 스택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비트 형제를 슬슬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슬슬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은 뭐 골드도 그렇고 조금씩 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SV는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가 일단 저는 차트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2024년 3월이죠. 그 다음에 4월 이 구간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를 좀 쌓았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여기서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진짜 하락장을 갔을 때나 가능한 거고 하락장을 가지 않고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일단 알트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크레딧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더그래프도 이 멕타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체인링크 오르면 피스도 당연히 오라클이니까 얘가 지금 이 위로 안착하면 여러분 다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휩스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 프리미엄이 빠지는 기간에 더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바이낸스 차트로 보잖아요. 만약에 뭐 OKX나 해외 차트로 그러면 이 정도까지 뭔가 박살이 났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를 빠졌는데 이렇게 그었을 때 요런 휩소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일반 차트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는 있는데 그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걸 휩소라고 전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체인링크도 잘 간다 이러면 얘가 이제 관련된 섹터가 오라클인데 오라클 섹터 보면은 뭐 흔히들 사람들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텔러나 그다음에 뭐 API3나 그 다음에 뭐 피스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솔라나 애들이 잘 가면 그러니까 솔라나가 잘 가면 솔라나 계열도 잘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스 같은 애들도 좀 노려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동평균선 요 위에 걸쳤기 때문에 좀 매수를 잡을 때 항상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분할 매수를 할 때. 이걸 이제 2, 3호를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2 걸고 여기 3 걸고 여기 5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걸면은 분할 매수하기 되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그 전략도 좀 해주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알트코인이 곧 날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이 구간이 리테스트 구간이었고 여기도 보조지표 역시도 리테스트 구간이고 얘가 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준다 그러면 본격적인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마켓캡이기 때문에 도미넌스 상에서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알트코인 마켓캡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도 이 과정에서 비트가 얘보다 조금 더 오르고 조금 더 오르고 조금 더 오르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른다 그러면 도미넌스 상태로는 비트가 다른 알트들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도미넌스 자체는 오를 수가 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알트가 비트코인에 흡성이 당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알트들이 비트보다 상승률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 도미넌스 상승이 끝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가 됐든 뭐 여기가 됐든 한번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근데 항상 코인 사이클에서 알트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신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비트코인 랠리가 오면서 비트코인 흡성, 비트코인 형제들이 처음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비트코인 리더만 갔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만 가는 그런 장세가 된 다음에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더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비트가 회복할 때 알트가 더 많이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알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비트코인 66,900달러고 최고점 구간은 73,000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73,000 900, 뭐 73,600 이러니까 여기를 넘으면은 다시 비트코인이 달릴 거예요. 9만 달러대까지 달릴 수도 있고 많이 달리면 10만이나 뭐 거기까지 달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달려가지고 조정이 한번 또 큰 게 오고 여기서 또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때 알트가 더 많이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부터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알트가 덜 오르는 거지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알트 잡는 거는 진짜 나중에 보면 되게 좋은 자리에서 잡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래서 알트를 이 과정에서도 진짜 잡으려면 잡아도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미넌스 오르는 구간에서 알트를 잡으면 지나고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버틸 수 있으면 해도 된다. 아니면 비트코인 갔다가 알트로 살살살살 바꿔주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가장 내 멘탈이 덜 흔들리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신 분들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좀 실시간으로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업비트 안에 있는 코인
그 다음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비중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부족한 건 어떤 것이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의 뭐 진입가나 목표가들 이런 것들도 상담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자세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멤버십들 전용 영상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 멤버십 가입하신 다음에 멤버십 커뮤니티를 보시면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그 다음에 카톡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들어올 때 항상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닉네임을 설정해서 텔레그램과 카톡방 모두 들어오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연준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진전 없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러면서 얘네들은 앞으로 뭐만 할 거냐면 겁주기밖에 안 돼요. 겁주기밖에 안 되고 결국 할 거는 인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인하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 늦어질수록 좋다입니다. 늦어질수록 좋다. 왜? 대부분의 대중들이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돼야 내가 투자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은 저점에서 잡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자산 가격은 선반영이 되면서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통해서 오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이런 겁주기는 어차피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준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시그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유동성 주기에서 어느 지점에 있냐 했을 때 다 이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이 장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올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은 이때 왔단 말이에요. 2021년 2월달. 그러니까 대부분이 언제 왔느냐라는 거를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처음 투자했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언제 들어오냐면 비트코인의 저점은 여기서 이미 나왔는데 보통 투자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들어오더라. 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알트가 하루에 뭐 20% 30%씩 오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내가 50%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이 알트가 만약에 하루에 20%씩 오르면 이거를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5번만 올라도 이걸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만 오르면. 내가 근데 입금한대 뭐한대 하면서 하루 쉬고 뭐 내일 하고 아니면 뭐 모레 하지 뭐 아니 다음 주에 하지 이러다 보면은 끝나 있단 말이에요. 이 회복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물려도 상관없다라는 자리가 이제 이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게 제가 빔이 나올 때마다 겁낼 거 없고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공포라서 매수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저에 대한 유튜브를 보시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잘 매수하셨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고,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이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뭐냐면 시총의 상위 10등, 그러니까 11등부터 나머지까지죠. 얘네들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지하는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트 도미넌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알트 도미넌스를 볼 거면 사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뺀 퍼센트가 알트 도미넌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뭐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더까지는 빼고 나머지 3등부터 전체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도 빠져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10등부터 하는 걸로 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거든 간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알트장까지는 좀 멀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기 전에 내가 고통스러운 구간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왜 고통스럽냐면 내 코인이 어쨌든 이번 조정 때 좀 물려있게 됐고, 아니면 내 잔고가 좀 많이 까졌고, 미실현 손익의 고점을 항상 내 돈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난 지금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세적으로.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미넌스가 올라도 알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알트가 더 떨어지는 거고 오를 때 더 오르는 건데 비트코인이 어쨌든 저점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계속 회복하는 과정일 거기 때문에 그럼 박스 안에서 회복하는 과정, 그다음 박스를 뚫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리는 과정, 그까지는 알트코인이 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알트가 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할 때부터는 알트가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이게 차트를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좀 지분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다가 이렇게 박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왜냐면 이게 하나가 16일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2주가 넘는 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것만 지나면 좋은 장세가 오는데 이걸 내가 그 장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세를 확인하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코인 개수를 잃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물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다시 하면 똑같은 말을 저는 계속 몇 달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횡보장이 시작한 다음부터. 근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우울해지기 때문에 좀 잘 안 들리고 악플도 쓰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다시 이제 좀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 말이 잘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그 거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 일희일비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길게 보고 안정감이 있고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 속에서 이성을 잡아야 되고 오르더라도 광기를 내지 않는 선에서 또 이성을 잡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성을 잡는 투자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김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김치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2021년 2월 달에 알트코인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투자를 대중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봤더니 아직까지 한국 투자자들은 코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얼른 기회를 먼저 선점해서 잘 잡아놓고 이들이 오면 우리는 그때가 되면 물량을 서서히 넘기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패턴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2017년 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근에 와 있다. 그리고 다시 신고점을 뚫으면서 갈 때 조정오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 과정이 리테스트였다. 이거 이동평균선이나 추세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3 게임 업계가 지난달에 9.88억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9.88억 달러죠. 9,880만.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 게임 메타라고 하는 건 그 매스 어댑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량 채택에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상용화가 되고 뭐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본격적인 상승장이 와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들이 많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한번 살펴보자면 상승장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21년 2월 달부터 시작된 메인 알트장이나 혹은 부처빔 이후에 게임 메타나 메타버스가 왔듯이 요 부분에 있죠.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될 때쯤에 가는 게 저는 게임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는 것들은 뭐 오라클이나 아니면 RWA나 뭐 AI나 그 다음에 디핑 같은 거 있죠. 기관들조차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그런 게 이제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쪽으로 세팅을 하면서 서서히 게임 쪽도 같이 담아주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점점 이런 헤지펀드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앞으로도. 아시겠죠? 그리고 더 많은 연금 기금도 비트코인 투자 승인을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 임박을 했기 때문에 강세 신호다.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지만 다시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괴리거든요. 이거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는 이게 휩소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휩소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전부 다 기회였어요. 지난 거 보면. 근데 이제는 기회였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있었고, 이건 이제 매도 압력이 약화가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리고 주경 대표가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 중간 위치라고 있고 내년 4월쯤에 상승장이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인데, 올 연말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때 가서 상승 각도라든지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장세 진행되는 상황 등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제가 그때 가서 또 바뀔지 안 바뀔지를 설명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도 2025년을 가면은 2월, 3월, 4월 이 정도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2024년 연말 정도가 저는 일단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주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혹은 3월, 2월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선물방도 하고 있다. 멤버십방 말고도 별도의 선물방 하고 있는데, 요번에 선물하신 분들 쇼스 퀴즈도 많이 나고 롱스 퀴즈도 많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롱 치면서 우직하게 잘 벌어갔다. 보시면 이게 포지션이고 진입가고 목표가고 손절가인데, 이 파란색 체크 표시가 녹색이죠. 녹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도달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롱을 2차 타겟까지 가고 3차 68,000까지 홀딩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요번에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숏을 지양하고 롱을 지향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하고 있는데, 롱도 아무 데서나 잡으면 이번에 다 털렸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래도 먹고 뱉고 하면서 어쨌든 시드를 좀 지켜내다가 이런 무빙이 왔을 때 크게 버는 이런 구조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방향성을 좀 잘 보면서, 그리고 조금 더 승률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토요일 날이나 내일이든 영상 또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